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52회차가 있긴 했는데 셀틱이 무승부가 뜨면서 소액이긴 하지만 1회차 2월이 됐습니다. 자, 이번 회차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돼 있고 쉬운 경기도 있고 어려운 경기도 있는데 쭉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들 마킹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댓글 이벤트, 지금 이번 회차는 쿨람짱님과 금아할리님이 당첨되셨는데 두 분은 자, 댓글로 카톡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선물 스타벅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나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울버햄턴 상대로 원정에서 0대 4로 압도를 했습니다. 다수의 부상 인원들로 스쿼드 구성이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임팩트가 상당히 강한 경기를 펼쳤고 이번 경기 또한 주전 미드필더 로드리와 골키퍼 에데르송이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홈 개막전에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부상 인원들과 스쿼드가 많이 바뀌면서 경기력이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었지만 약팀 상대긴 해도 홈에서 벌리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원정이고 여전히 부상 인원들이 많은데 이번 시즌 토트넘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경기를 한번 보면은 감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생각보다 상성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손흥민이 있을 때였고 이제는 손흥민이 없이 맨시티 킬러 누가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정에서 현재 압도적인 스쿼드의 맨시티를 상대해야 되는 요 상황을 본다면 뭐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시티를 누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시즌 맨시티가 준비가 좀 잘 돼서 맨시티 원정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 한 팀도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또 빡빡해 보여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긴다? 조금 말 안 되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머스 대 올버햄턴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세메뇨가 의외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두 골을 넣긴 했지만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쿼드 구성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이번 경기도 여전히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있고 홈이지만 기대치는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 홈에서 0대 4로 대패를 했습니다. 큰 부상 이슈가 없는 스쿼드로 이렇게 패배했다는 거는 이번 시즌 준비도가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고 주전급 선수들의 이탈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맨시티가 강해서 정상 참작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뭐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 찾는 거 더 어렵겠죠.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보머스가 올버햄튼 상대로 조금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홈에서는 오늘 올버햄튼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상대가 강했다 할지라도 올버햄튼 승을 지금 누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본머스가 리버풀 원정이 까다로웠음에도 지금 뭐 두 골을 넣었다는 거는 그래도 좀 고평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흐름만으로 본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 홈 어드밴티지, 울버햄튼의 지금 시즌 준비도 이런 거 본다면 본머스 승을 누르는 게 맞긴 한데 이거 승무패를 마킹할 땐 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홈에서의 본머스가 승리가 없다는 이 점이 조금 명분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승부가 맞는 것 같기는 하고 넉넉하게 경기력까지 생각하고 마킹한다면은 본머스 승무 눌러줘도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올버햄튼 이번 시즌 막 완전히 꼬라박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본머스 승만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넉넉하게 누르는 거니까 일단 배제해 놓고 우선 마킹만 눌러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브랜드포드 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브랜드포드는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했습니다. 팀의 프런트와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 당연히 강등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막 라운드 경기 내용이 처참했습니다. 그 이상이었는데요. 여전히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 이슈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홈 개막전이지만 조금은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퇴장을 당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콘사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지만 골키퍼 마르티네스가 징계가 풀려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개막전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금 빌라 고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원정 빌라는
좀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라가 브렌트포드 상대로 최근에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은 더블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브렌트포드와 팀 내부 상황,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뭐 쉽게 빌라 승 누르는 거 가능하겠지만 지난 경기 내용을 빌라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마냥 원정 빌라 승리를 단단하게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는 빌라 승이겠지만 넉넉하게 간다면 무승부까지 눌러줘야 되는 경기다. 지금 뭐 빌라가 지난 경기 수비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무승부 누르면은 뭐 득점 안 나오면 무승부 뜨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일단은 뭐 요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벌리 대 썬더랜드입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개막 첫 경기를 시원하게 패배하면서 1부 리그의 벽을 좀 느꼈는데요. 여전히 다수의 부상자들로 인해서 스쿼드 구성에 애를 먹고 있고 홈 개막전이지만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홈 개막전의 기대치가 높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길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분위기 좋을 것 같고 부상 인원들로 스쿼드 구성이 뭐 순탄치는 않지만 썬더랜드 이번 시즌 기대치를 한껏 올려놓은 분위기 좋은 상황입니다. 자, 양 팀은 EFL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맞대결이 있고 1승 1무로 썬더랜드의 우세입니다. 개막전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원정이고 뭐고 썬더랜드 승을 눌러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이 양 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고 벌리가 홈에서 썬더랜드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뭐 그랬을 때 썬더랜드 승을 누르지 못할 것 같고요. 누를 수 있는 선택지는 무승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분 있는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 대 셀타비고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홈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0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체급차였다 하지만 사무 코스타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장 징계로 무리키와 몰라네스까지 빠진다는 건 홈 개막전이지만 상당한 위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치는 높게 잡긴 어렵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 홈에서 0대 2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번 시즌 기대치가 높았지만 개막전 졸전으로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 요소가 나왔고 심지어 득점 기대값이 낮은 헤타페 상대로 2실점을 했다. 뭐 거기에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작년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더블을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마요르카의 상황과 셀타비고의 시즌 전망을 본다면 이번 경기 아주 쉽게 셀타비고의 승을 누르는 게 원래는 맞았습니다만 지난 경기 셀타비고의 졸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과감한 선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도 뭐 지금 셀타비고가 못해서 무승부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어차피 셀타비고가 못하면 무승부지 않을까였는데 아예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타비고가 지난 경기 진 게 너무 크지 않나. 아직 예상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승무패 1등을 노린다라고 하면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야 될 경기고요. 조금 합리적인 마킹을 한다면은 무승부까지 같이 눌러주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시즌 기대값과 마요르카의 이번 경기 결장 자원들 그리고 한 경기 좀 못할 수 있지 공이 둥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셀타비고 승을 과감하게 눌러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선 제가 방금 딱 순서대로 말씀드렸죠. 따라오시면서 본인의 생각에 맞는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셀타비고 승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엘체입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에스파놀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원래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이 있고 이번 시즌 변화가 많아서 시작이 좀 걱정이었는데 아예 패배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되고 어찌됐든 뭐 팀 밸류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히메네즈가 여전히 결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라인업 구성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자, 엘체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한 팀이고 큰 기대치는 없었지만 경기력 자체 뭐 크게 코멘트할 정도 없을 정도로 그냥 잔잔했다. 자,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이 조금 있는데요. 압도적인 상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는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밸류, 홈어드밴티지, 엘체, 경기력 결장 이슈 등 다 따진다면 아무리 첫 경기 AT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별로였었다 해도 여기서는
AT 마드리드 승 누르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상식선에서 요거는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7번째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기력은 좀 좋지 않았고 부상 인원들로 인해서 스쿼드 구성에도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홈 개막전이지만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원정에서 0대3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여전히 주전 골키퍼 테르슈테켄이 결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레반도프스키의 몸 상태가 많이 올라와서 복귀가 가능해 보이고 결장을 하더라도 뭐 스쿼드는 충분히 그 자리는 메울 수 있다. 양팀 오래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레반테 상대로 강세 유지 중이고 큰 고민 없이 여기서 바르셀로나 누를 수 있는 마킹입니다. 자, 여기까지 쉬웠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7번 경기까지 왔는데 절반 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시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다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절반 가겠습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노팅엄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첼시 상대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자, 주중에 컨퍼런스를 치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체력적인 이슈가 조금 생겨버렸다.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두쿠레, 카마다, 은케티아 등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에제가 아스날 이적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출전 가능성이 낮겠죠. 홈에서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지는데 수비력은 뭐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과연 수비력만으로 경기력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노팅엄은 개막전 홈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미드필더 도밍게스를 제외하면 결장 이슈가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첫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이번 시즌 준비도를 생각한다면 승리를 당했다에 좀 가깝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고 원정이긴 하지만 경기력 이어갈 확률 농후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노팅엄 상대로 패배 없이 2승 3무 기록 중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수 자원들의 공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주중에 이제 피로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노팅엄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지는 않을 것 같고 원래도 뭐 노팅엄 수비력도 좋고 작년에도 무승부 많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뭐 양팀 다 경기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무승부를 그냥 단일로 눌러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뭐 노팅엄 승까지 과감하게 누를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노팅엄도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전 하나만 놓고 판단을 하기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어서 이거는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팅엄 승 누르실 분들은 눌러도 된다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에버턴 대 브라이턴입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 리즈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팀의 핵심 수비 자원들이 초반부터 부상으로 좀 빠져있고 이번 시즌 팀 밸류가 높지 않아서 홈이긴 하지만 강세를 쳐주기는 어렵습니다. 리즈전도 많이 밀렸어요.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팀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기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시즌 초반에 좀 낮은 기대치가 경기력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원정에서는 원래도 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하게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버턴의 부상자들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브라이턴이 홈에서 풀럼 상대 절정 기록한 부분 생각한다면 경기력으로 평가했을 때 에버턴 승 제외하고 브라이턴 승부를 누르는 게 이때 맞는 것 같은데 최근 에버턴 홈에서의 이 경기력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브라이턴 승부 누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만 누르는데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냥 두 개 다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체급 차이를 생각한다면 나름 잘 버텨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주전 수비수 브레토네스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 기존의 스쿼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의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홈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원정에서는 원체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평가 자체는 낮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지난 시즌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고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양팀의 체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오사수나의 퇴장 결장 이슈와 발렌시아의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여기서 무승부 나오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세 개의 마킹 중에 무승부가 제일 많이 쏠려 있고 뭐 오사수나 승을 누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과 다를 것 없는 시즌이 예상되는 풀럼인데요. 경기력 자체는 크게 임팩트 없었고 홈이지만 고평가를 잡아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상 인원들로 스쿼드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아스널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작년과 다르게 상당히 좋았고 오나나의 부상 포함 주전급 자원들의 결혼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적생들의 경기력이 좋았던 만큼 오늘 원정이긴 하지만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양팀 맞대결 시에 맨유가 풀럼 상대로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고 작년은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컵대회니까 제외할게요. 특히나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풀럼 원정에서 8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팀의 레벨 차이, 그리고 스쿼드 차이, 밸류 차이 이런 거 본다면 특히나 이 원정 라운드에서 좀 특이한 상성까지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맨유승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맨유 팬이 아니지만 뭐 철저하게 지난 경기력 내용을 뜯어봤을 때는 맨유 나쁘지 않다.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에스파뇰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많이 밀렸지만 수비력은 뭐 여전히 고평가할 수 있는 단계다. 큰 결장 이슈 없는 상황에서 홈 개막전 뭐 기대치는 조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홈에서 AT 마드리드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강팀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이번 시즌 좀 다크호스로 예상이 됐는데 첫 경기부터 좋았습니다. 큰 부상 이슈 없이 원정 경기지만 기대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소시에다드가 에스파뇰 상대로 압도적인 상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경기력만 따져서 접근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밸류가 떨어졌고 에스파뇰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한다 해도 마킹을 좀 기계적으로 아낀다고 했을 때는 상대전 홈 6연승, 뭐 8경기까지 가면은 8경기째 6승 2무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뇰이 경기력적으로 올라온 게 사실이고 소시에다드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승무패다 보니까 간결하게는 소시에다드 승, 두 번째는 승무. 에스파뇰 너무 잘하던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우기.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따라오시면서 생각하면 잘해보세요. 상성 보고 소시에다드 승. 아니다. 요거는 승무까지도 볼 수 있다. 승무. 야, 에스파뇰 잘하던데 승무 패. 이렇게 지우기.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승무까지 누르는 게 일단 맞다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오비에도 상대로 2대0으로 홈에서 승리 기록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수적 우세를 가진 채로 이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팀의 골잡이인 아요세 페레스가 빠져있는 부분은 여전히 변수고 홈 강세가 있는 비아레알을 막연하게 고평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로나는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홈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고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있었다고도 하지만 홈에서 라요 상대로 이렇게까지 지는 거는 너무 큰 졸전이고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결장 이슈까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정 경기력도 안 좋았던 거 생각한다면 기대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자, 작년 맞대결 시에 1승 1무로 비아레알의 우세 존재하고요. 상대 전적을 보면은 비아레알이 우세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비아레알도 결장 인원들이 있긴 하지만 개막 라운드 경기력 단순하게 비교만 하더라도 비아레알 승 누르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홈 강세, 원정 열세 이런 거 따지고 봐도 그림짝으로 충분히 비아레알 누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비에도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오비에도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예상되었던 패배지만 주전 미드필더 레나의 퇴장 징계 결장, 기존 부상 인원들까지 생각한다면 홈 개막전이지만 큰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는데요. 공격 자원들의 부상 결장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수비 보강을 압도적으로 했고 그 결과물이 개막전이라고 봅니다. 원정이지만 타이트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양팀 맞대결은 일단 없고요. 뭐 이 경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붙이고 싶어도 뭐 레알 마드리드 승 말고 다른 얘기 해버린다면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돈 날리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승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다면 이번 회차는 요런 일단 기본 조합은 저는 뼈대는 요렇게 잡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는 해축이 돌아오다 보니까 승무패가 조금은 쉬워졌습니다. 막 무조건 이거는 여기 눌러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뭐 보시게 되면 이번 회차도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AT 마드리드 요거까지를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0개 정도를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승무패를 좀 안 하시던 분들도 뭐 재미로 조금 접근하시면 4등, 3등 이런 것들이 자주 당첨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따라오셨으면은 본인의 생각에 맞춰서 조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하면은 선물 드리는 것까지 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주말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